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1월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젤 가격이 갤런당 $5 50센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기본소득공제 등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이 모두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해당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청년층에서 오히려 AI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을 전후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해 성사되면 1기 임기 때의 3차례 회동에 이어 2기 들어 4번째 만남이 되며 한반도 안보 지형에 영향을 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종전과 수교로 이어질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세계적인 회동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구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 성사시키도록 추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주에 이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33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11월 18일과 19일 개최됩니다. 성사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선전 또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상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토록 국방부에 지시했음을 알리고 서로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임을 거듭 강조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 만남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2 primary occasions, spoken and spent time.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성사시키려는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돈독한 양국 관계를 다졌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외교부장 겸 중앙정치국 위원이 19일 5년 만에 한국을 단독 방문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답방해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간 무역, 안보, 북미 정상회담 문제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전 정지 작업으로 대화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까지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기 임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두 번째인 2019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렬돼 냉각됐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가졌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동참해 유례없는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으로 사태 악화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성사되면 4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승부수로 해법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수교, 자유왕래와 경제협력 등 경천동지할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 벌써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달러 50센트 안팎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디젤은 트럭 운송과 농업, 건설 등 미국 경제 곳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과 수확철을 앞두고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 난방비까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가계 부담도 커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디젤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현재 갤런당 5달러 50센트 안팎으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 5달러 82센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휘발유보다 디젤 가격 상승에 더 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를 둘러싼 공급 불안은 이미 알려진 원인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디젤 재고까지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정유 시설들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값 상승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트럭 운송업계입니다. 미국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상당 부분이 트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연료비가 오르면 그 비용이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랙터와 수확 장비에 디젤을 대량 사용하는 데다 비료 가격까지 높은 상황이어서 농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에서 디젤 차량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장바구니 물가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을 수확철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들은 재고를 대량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디젤 값이 오래 지속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 난방유 가격도 디젤 시장과 밀접하게 움직여 난방비 부담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높은 시장금리와 대출이자 부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추가 차질이 발생하면 디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디젤값 급등은 트럭 운전사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송비와 식료품, 배송비와 난방비를 거쳐 미국 가정의 생활비 전반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기본 소득공제 등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한다고 재무부와 IRS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금지돼 1년에 30억 달러 지급을 차단할 것으로 재무부와 IRS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세금 보고를 해도 텍스 크레딧,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아예 세금 보고를 대부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IRS 국세청은 19일자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4대 세제 혜택, 특히 환급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4대 세제 혜택 중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부양자녀 1인당 2,200달러씩 텍스 크레딧을 주고 그중에 1,700달러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소득공제인 EITC는 무자녀이면 640여 달러, 16세까지 한 자녀이면 4,400여 달러, 두 자녀 7,300여 달러, 세 자녀 이상 8,200여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 있는 일반 미국민들과 합법 거주자들은 변함없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그 길이 전면 봉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부양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나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태생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부모들이 소셜번호 없는 불법 체류자이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EITC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방재무부와 IRS 국세청은 새 규정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의 텍스 크레딧 이용이 불가능해져 연간 30억 달러의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결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공공주택 보조에 이어 텍스 크레딧을 전면 차단하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까지 원천 봉쇄하는 조치에 돌입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들이 8월 17일부터는 실사에 들어가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고객들부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이민 신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받아들였던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선언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연방대법원에서도 종료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종료일에 맞춰 잇따라 끝나고 있으며 9월 9일에는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명의 TPS도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완전 종료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전쟁 등에 따라 17개국 출신 130만 명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플랜을 사실상 완전 종료하고 출국령을 내리면서 추방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X에 올린 고지에서 모든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완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TPS 임시보호신분이 종료된 해당자들은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에티오피아 출신 5천 명에게 부여해온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지난해와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허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들어 1년 반 동안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30만 명에게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인 104만 3,600명의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명이 9월 9일이면 TPS 종료로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까지 종료되면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명 이상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출신 국가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2021년도 입국자 26만 8,200명, 2023년도 입국자 34만 8,200명으로 모두 60만 명을 넘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티 출신들이 그 다음으로 33만 5천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두라스 출신들이 5만 1,000명이고 네팔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에 온 아프간 출신들이 8,100명, 시리아 출신들은 6,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 부류의 대규모 추방자들을 분류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들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추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타겟으로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을 꼽고 있으며 세 번째는 바이든 시절 2년간 인도적 패럴로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한 외국인 140만 명을 모두 미국에서 나가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청년층에서 오히려 AI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절반 이상이 AI 확산의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취업을 앞둔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청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시선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생활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AI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우려한다는 응답은 조사를 시작한 2021년보다 2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30세 미만의 73%는 앞으로 20년 동안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년 전 조사보다 이런 응답이 크게 늘면서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 단순한 미래의 걱정에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18세에서 34세 미국인의 약 27%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9세 미만 대졸자의 실업률도 팬데믹 이전 3.1%에서 2022년 이후 3.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실업률 상승을 모두 AI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AI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이용해 자료 조사나 문서 작성, 기본적인 분석과 고객 응대처럼 과거 신입사원들이 맡았던 업무부터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해야 하는 젊은 층으로서는 경력을 쌓기 위한 첫 번째 문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뿐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판단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갖추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 시장은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청년들에게는 그 변화가 기회보다 먼저 취업 경쟁과 일자리 불안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